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수인입니다. 오늘은 저의 1년 교환학생 총결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저기서 받았던 질문들과 제가 얻었던 것, 잃었던 것, 아쉬웠던 것 이런 거를 한 영상에 정리해 놓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집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1학기에는 막 집을 찾아다닐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냥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고 2학기에는 운이 좋게 출국하시는 분이랑 날짜가 맞아서 그 방을 이어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저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스페인의 식빵 같은 이데알리스타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시고 아니면 학교에서 간혹 이렇게 리스트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스페인장에 간혹 한국 분들이랑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 개념의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가 다 좀 시세보다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집만 보지 말고 그 집이랑 이데알리스타의 다른 집들이랑 다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생활비는 얼마나 드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 생활비는 제가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막막했던 부분이고 가기 전에 좀 금전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바르셀로나에 살았고 그래서 집값이 서울이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생활비도 서울에 살 때랑 똑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시는 지역이 좀 집값이 더 싼 발렌시아나 세비야 이런 지역이거나 여행을 많이 안 간다라고 하시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에 여행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한 하루 이틀 정도 근교 갔다 오는 정도야 100만 원 안에서 커버할 수 있지만 막 멀리 여행 가서 구경하고 하는 데는 100만 원으로 다 쓴 건 아니고 제가 모아놨던 돈들이나 이제 더 길게 갔을 때는 부모님이 조금 더 보태주셔서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얼마나 갈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 얼마 정도의 집에서 살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냥 시내에서 살 때는 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제일 큰 거니까 그걸 빼고 내가 어떻게 생활할 건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대충 생활비 계산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특강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의 교환학생 초반부를 좀 돌이켜보자면 스페인어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년 교환학생이고 하니까 와서 서류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은행 업무 봐야 될 것도 있고 이것저것 내가 뭔가 중요한 일로 스페인어를 쓸 일이 많은데 저의 수준은 여행 스페인어 정도였고 인사말, 미안해요 이런 거밖에 못했었어요 거의. 그래서 은행 갈 때나 그렇게 서류를 처리해야 될 때 막 가기 전에 단어 다 찾아보고 연습해보고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고 문장을 만들어서 계속 연습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은행을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오시면은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스페인어를 쓸 일이 없었는데 아주 초보자 입장에서 아예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은행 어플이 블락되고 무슨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하는데 뭐가 비밀번호인지 모르겠고 서류도 막 비자 관련 서류를 떼야 되니까 그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아베세데부터 배우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기초가 된 상태에서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또 그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를 배우면은 스페인어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시면은 여기서 수업 듣기 수월하실 거예요. 여행한 나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갔던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일랜드. 인종차별 당하신 적 있나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인종차별 정말 많이 당했어요. 니하오, 캣콜링, 합장하는 사람,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정말 많았고 일상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지 못했지만 아마 그것보다도 더 많은 예들이 있었겠죠? 제가 못 알아듣는 언어였지만 저한테 계속 막 말 걸면서 뭐라 하고 지들끼리 키득키득대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랬지만 다행히도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서비스로 차별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그 스타벅스에서 엄마랑 이모랑 가는 여행 첫날이었는데 그날이 너무 더워서 스타벅스에 갔어요. 근데 그 스타벅스 직원이 그 보통 컵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웃는 얼굴을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 웃는 얼굴에 눈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모랑 엄마는 아마 눈치를 못 채셨을 것 같아요. 그날이 여행 첫날이었고 진짜 도착한 지 구경하기 시작한 지 막 5시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신나는 설레는 기분을 망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만 혼자 막 속으로 씩씩대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좀 더 짬이 차서 그 직원을 다시 만났다면 그 사람의 명찰이나 그 컵이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스타벅스 본사에 이제 이메일을 보냈겠죠. 그 직원이 어떻게든 뭔가 처리를 받을 수 있게? 근데 그때는 그럴 상황이 안 됐고 저도 막 너무 바쁘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니하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안녕 이렇게 다시 해주거나 막 이렇게 발랄한 느낌이 아니라 안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거나 아니면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거나 정말 화가 났을 때는 한번 되게 화를 내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종차별 관련 영상 댓글에 보면은 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다. 너가 제대로 처신을 했어야지. 너가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너 완전 레이시스트구나. 나한테 사과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로 화가 나서 저를 어디로 끌고 가서 때린다고 쳐요. 극단적인 예지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이며 보통 10중 8구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들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너무 저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친구랑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받았던 그 기분 나쁨을 저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말은 막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리고 그 방법은 사실 많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우리가 부담할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유럽에서 혼자 다니는 동양인 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적인 방법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욕하는 거, 한국어로 욕하는 거, 짜증내는 거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먼저 안 좋은 것부터 제가 잃은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건 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의 학점을 잃었어요. 이제 졸업하려면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바르셀로나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6개, 6개씩 꽉 채워 듣지 않다 보니까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수 구분도 좀 달라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저는 추가 학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추가 학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가기 전에 내가 몇 개 정도 들으면 졸업을 제때 하겠구나 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나는 추가 학기를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1년 교환학생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5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거나 아니면 한 학기만 가시는 분들은 추가 학기의 위험이 좀 적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이다 보니 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애매하게. 그리고 아쉬운 점은 좀 현지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한 게 아쉬운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사실 가기 전에는 친구를 되게 많이 사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 파티를 좋아하지도 않고 보통 룸메이트들이랑 친해져서 룸메이트 친구도 소개받고 약간 이런 식이던데 저는 룸메이트랑도 별로 안 친하고 잘 못 지내고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보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는 못했어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 이제 다 수업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2학기에 이사를 가서 그 집에서 만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다인데 그래서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하면서 막 대회, 한국 막 요리 대회 이런 데도 가보고 무슨 한국어 튜터링 클래스도 해봤는데 그게 상황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진 않았어요. 혹시 그런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막 외국인 친구들이 다 다가오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얻은 것들은 아까 친구를 사귀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너무 못 견뎌 했어요. 1학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얼굴만 아는 어색한 친구가 저기 멀리서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저 도망갔어요. 그 친구랑 인사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교환학생을 가서 보니까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친해지고 이런 과정에 좀 더 익숙해지다 보니 좀 편해지고 그래서 좀 피하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이게 외향적인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되게 좀 꺼려했던 저로서는 그것조차도 나 많이 컸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루트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됐다는 것도 저의 내면에 굉장히 큰 변화고 그리고 되게 흔하고 진부한 말인 거 알지만 제 세상이 되게 넓어졌어요. 저의 선택지도 되게 넓어지고 제가 어쨌거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다양한 연령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한 명도 되게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희 플레임메이트들만 봐도 중국에서 일했다가 스페인에서 일했다가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거든요. 선생님 일도 해보고 무슨 일도 해보고 그런 식이고 저희 다른 플랫메이트도 뭐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뭔가 나를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서 휴직도 했다가 다시 복직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나의 선택에 있어서 사회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길로 쭉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렇구나. 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수용해주는 느낌? 그래서 제가 뭔가 선택을 할 때에도 옛날에는 선택지를 한 개밖에 몰랐고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면 사실은 선택지가 되게 여러 개 있었고 그거를 이제서야 보게 된 기분이랄까요? 되게 거창하지만 그렇게 저의 세상이 좀 넓어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또 스페인어? 제가 어학적으로 뭐 수준이 이만큼 늘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냥 스페인어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애착을 가지게 됐다는 것.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를 배웠고 그 이후로 스페인어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막 드라마에나 영화에나 가끔씩 스페인어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전혀 관심을 안 줬거든요. 근데 스페인에 간다라고 정해진 그때부터 뭔가 드라마에나 영화에나 스페인어가 나오면 괜히 막 열심히 들어보고 또 이름 같은 데에서도 생각보다 스페인어 쓰여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된 막 어디 음식점 이름을 봤다 그러면 엄마 건방지게 엄마 저 뜻이 뭔지 알아? 저게 뭐라는 뜻이야? 이러면은 그렇게 자랑도 해보고 어쨌든 그 자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스페인어를 만약에 계속 안 했더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것들이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를 함으로써 제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시야가 되게 넓어졌다는 것? 요즘에는 제가 스페인어도 지금 잘하진 못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영어권만 일본어권만 이렇게 거기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인어권 혹은 스페인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전공병이지만 아무리 실력 있는 번역가가 번역을 했다고 해도 그 언어의 맛을 살리지는 못해요. 100%. 근데 제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막 소설책까지 읽을 정도가 되면은 책이 원래 쓰여졌던 방식, 그 언어 그대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욕심이 나더라고요. 내가 빨리 스페인어를 잘해서 지금은 사실 내가 비록 이렇게 스누피 만화책밖에 못 읽지만 스페인 문학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수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기나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어올 것. 그게 저는 이제 귀국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되게 먼 기억 같고 되게 아련하고 생생하면서도 생생하지 않고 꿈 같아요. 내가 갔다 오기는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기도 막 찾아보고 막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도 보고 유튜브에 올랐던 브이로그들도 보고 그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돌아오지 않을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일기보다는 사진이 더 생생하고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생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일기가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더라고요. 교환학생을 가시면은 정말 많은 처음의 순간들에 마주하게 되실 텐데 역경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했고 아니면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면 그게 내가 가기 전엔 이런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느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것을 좀 쓸 수 있으니까 일기도 굉장히 좋은 기록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좀 올해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팁인데요. 한 3, 4개월쯤 지나면 사람들이 다 여기 너무 다 똑같고 다 지겹고 이제 막 놀랍지도 않고 너무 예쁜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루의 변화? 그 변화로 인해서 그날이 처음 해본 일이 있는 날이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어떤 식이냐면 이번 주에는 저기서 밥을 먹었는데 다음 주에는 저 레스토랑에 가보겠어. 혹은 내가 이번에 장을 볼 때는 이 요플레를 샀는데 다음에는 저 요플레를 사보겠어. 이번에는 내가 이 길로 가봤는데 다음에는 저쪽 길로도 한번 가봐야겠어. 너무 익숙해질 것들에 조금의 변화를 줘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느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그것 덕분에 뭔가 오늘 이거 새로운 맛인데 무슨 맛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똑같다 하시면은 이런 약간 일상의 조그만한 변화를 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인천공항에 가서 가족들을 등지고 혼자서 막 짐을 들고 갈 때 그 막막함과 그 무서움과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인천공항에서 막 어떡하지 하면서 울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준비할 때는 재밌었는데 가서 막 스페인어도 못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막 뭐 비자도 받아야 된다던데 뭐 어떡하지?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는 막 오늘의 문제다, 오늘의 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받아들였었거든요.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좀 속상하고 나는 왜 이럴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강호동 아저씨의 말을 생각해봅시다. 강식당에서 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 다 어떤 이유로 교환학생을 선택하셨든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게 교환학생 생활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갔다 온 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환학생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교환학생 가기 전에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클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브이로그나 또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